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두 전쟁,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이 두 전쟁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두 전쟁의 공통점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기한 점들에 대해 살펴볼 거예요. 두 전쟁의 시기는 4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놀랍게도 두 전쟁에는 꽤 많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의 역사적 배경. 먼저 두 전쟁의 역사적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임진왜란 1592년, 1598년은 조선이 일본의 침략을 받은 전쟁이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일본을 통일한 뒤 전쟁으로 자신의 세력을 동아시아에 확장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표로 삼은 곳이 바로 조선이었죠. 일본군은 전투력이 뛰어나고 조직적이었으며 조선은 그에 비해 대비가 미흡했어요. 한국전쟁 1950년, 1953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한반도는 남쪽의 대한민국과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나뉘었죠.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 전체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두 전쟁 모두 외세의 침략 또는 외부의 개입이 큰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고 한국전쟁은 남북 간의 싸움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 소련, 중국 등 외세가 크게 개입한 국제적인 전쟁이었다는 점이 비슷하죠. 기습적인 침략과 초기 패배. 다음으로 두 전쟁 모두 기습적인 침략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갑작스럽게 수많은 병력을 조선에 보냈고 조선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특히 육지에서는 일본군이 빠르게 북상하면서 조선의 군대가 속수무책으로 밀렸죠. 개전 초기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조선의 수도인 한양 서울을 단 20일 만에 점령하였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조선의 수도가 너무 빨리 점령당해 일본과 조선이 손을 잡고 명나라를 침략한다는 오해를 했습니다. 한국전쟁도 마찬가지로 북한이 남한을 기습적으로 공격했어요. 당시 남한은 북한의 대규모 군사력을 예상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초기에 급격하게 밀리면서 전쟁 후 단 3일 만에 서울이 곧바로 점령당했죠. 두 전쟁 모두 예상치 못한 급작스러운 공격으로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방어에 실패하면서 수도가 함락되는 큰 충격을 겪게 되었어요. 전쟁 초반의 혼란 속에서 조선과 대한민국은 큰 피해를 입었고 한때 전쟁의 결과가 매우 암울해 보였죠. 바다에서의 승리, 이순신 장군과 인천상 육작전. 이제는 두 전쟁에서 해군의 활약이 돋보이는 부분을 이야기해 볼게요. 임진왜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순신 장군이죠. 조선은 육지에서 일본군에게 큰 패배를 당했지만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에서 조선 수군 판옥선 13척과 일본군 함대 133척이 맞붙어서 기적적으로 조선 수군이 10배가 넘는 일본군을 괴멸시키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산도 대첩 등 중요한 전투에서 이순신은 일본군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조선의 반격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덕분에 조선은 일본의 대대적인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죠. 한국전쟁에서도 바다에서의 중요한 승리가 있었어요. 바로 인천상 육작전입니다. 1950년 전쟁 초기에 북한군이 남한의 거의 전역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 미국의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유엔군이 인천에 기적적으로 상륙하여 전세를 역전시켰죠. 이 작전은 북한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서울을 탈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로 인해 남한은 전쟁에서 다시 싸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죠. 이처럼 두 전쟁에서 모두 해군의 전략적인 승리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다에서의 승리가 육지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 참 흥미롭죠. 외세의 개입과 국제적 전쟁.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은 두 전쟁 모두 외세의 개입으로 전쟁의 양상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임진왜란 때는 명나라가 조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어요.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자 명나라는 조선을 도우면서 동시에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려 했죠. 결국 명나라의 군사적 지원 덕분에 조선은 전세를 역전할 수 있었고 일본군은 결국 후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과 명나라의 협력은 전쟁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한국전쟁에서는 유엔군이 남한을 돕기 위해 참전했어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이 대거 투입되면서 북한군을 막아냈죠. 반면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이 국제적인 양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전쟁은 단순히 남북 간의 싸움이 아니라 냉전 체제의 대리전 성격을 띠게 되면서 외국 군대의 개입이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어요. 이처럼 외국의 개입이 전쟁의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두 전쟁은 상당히 유사해요. 조선과 대한민국은 모두 외부의 힘을 빌려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죠. 피해와 복구, 전쟁 후의 모습. 두 전쟁 모두 조선과 한국에 큰 피해를 남겼어요. 전쟁 후에는 재건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죠.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 경제적 손실, 문화재 파괴 등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특히 백성들의 삶은 전쟁 전과 후로 완전히 달라졌죠. 전쟁이 끝난 후 조선 정부는 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았어요. 특히 농경지가 황폐해지고 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으로 인해 한반도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경제 복구를 위해 노력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전쟁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쟁 후의 복구 과정에서 두 나라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적, 경제적 재건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는 점에서 유사해요. 역사의 반복. 이제 두 전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기한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역사를 들여다보면 때로는 역사가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임진왜란과 한국 전쟁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초기 패배와 후반부 승리. 두 전쟁 모두 초반에는 큰 패배를 당했지만 후반부에는 반격에 성공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활약으로 전세를 뒤집었고 한국 전쟁에서는 인천상 육작전으로 전세가 역전됐죠. 초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후반에 가서는 승리를 이끌어내는 모습이 참 비슷해요. 국제적인 전쟁. 두 전쟁 모두 국제적인 개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도 흥미로워요. 임진왜란에서는 명나라가, 한국 전쟁에서는 유엔군과 소련, 중국이 전쟁에 개입하면서 국내 전쟁이 국제적인 전쟁으로 확대되었죠. 이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와도 관련이 있는데 한반도가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된 거예요. 전쟁 후의 사회적 변화. 전쟁 후에는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군사와 행정 제도를 강화했고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통해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었죠. 전쟁이 끝나면 단순한 복구를 넘어서 나라 전체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도 두 전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임진왜란과 한국전쟁의 공통점과 신기한 점들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두 전쟁을 통해 우리는 국방의 중요성, 외교와 국제적인 관계의 복잡함, 그리고 전쟁 후 재건의 어려움을 배울 수 있어요.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